현대전에서 높은 성능의 공격 헬기는 지상전의 제왕으로 불리며 같은 육상병기에선 천적은커녕 대적할 무기도 전무합니다. 심지어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는 공격 헬기에겐 훌륭한 먹잇감에 불과하며 애초에 공격 헬기의 탄생 배경이자 존재 이유는 바로 전차를 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는 게임과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럽의 타이거나 러시아의 카모프 50과는 달리 아파치는 공격 헬기의 본래 목적에 따라 철저하게 대전차전에 특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무장인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아파치를 희대의 전차 킬러로 이름을 떨치게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세계 3, 4위의 육군 강국인 한국 육군도 36대의 아파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게 아파치는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니며 주력인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전략무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이며 가상 적국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한국 육군의 아파치를 미사일 전력과 더불어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치의 위상에 크게 만족한 국방부와 한국 육군은 무려 64대를 추가 도입해 장기적으로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할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특히 육군에선 K2 전차의 물량을 줄여서라도 아파치 추가 도입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을 제외했을 때 독보적인 아파치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작사인 보잉은 아예 물 들어올 때 노조려는데 한국의 아파치 라이센스 생산을 먼저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은 매우 당황하는 눈치이며 북한은 한국의 아파치 도입이 남북의 평화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어째서 한국의 아파치 추가 도입에 주변국들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하자 주변국들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파치 100대의 운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방부와 한국 육군의 계획이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6, 70년대와 달리 현재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닐 뿐더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며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떠안아야 하는 K2 전차보단 좀 비싸지만 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아파치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최강급 전차인 K2의 양산에 악영향이 가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아파치의 도입을 위해선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북한군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북한군의 주요 전략안이 최후의 발악은 바로 제파식 전술인데요. 제파식 전술은 있는 대로 끌어모은 4,000대가량의 전차를 주축으로 기계화 사단을 구성해 속전속결로 휴전선을 돌파합니다. 이후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평탄한 돌파구를 확보한 뒤 어떻게든 서울을 점령하면 중국과 함께 미국과 협상한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에 맞서 똑같이 전차를 주축으로 한 기계화 군단을 투입한다면 대응은 시간도 늦어질 뿐더러 그 전 과정에서 피해가 조금이나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시속 250로 이동할 수 있는 아파치가 출격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파치는 냉전 시절 유럽을 침공할 소련의 기갑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개발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적이 밀집할수록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한반도 거기다 휴전선 인근의 수천 대의 전차가 밀집한 전장 환경은 아파치가 미처 날뛰기엔 충분할 지경입니다. 즉 한국의 아파치는 물 만난 고기마냥 주인을 잘 만나 한반도의 한정에선 용도가 다르지만 그 F-35에 필적하는 전략무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0대의 아파치가 한 번 출격할 때마다 무려 1,700대가량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육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북한의 남침으로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은 최소한 북한 영토를 사수하기 위해 반드시 대규모의 보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해 한반도를 침공할 텐데요. 특히 중국 육군은
해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비교적 발전이 미흡해 아직도 빈약한 성능을 압도적인 물량으로 커버하는 인내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력은 아파치의 화력이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어 말 그대로 중국 육군이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가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에 아파치 추가 도입에 거품을 물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유사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 육군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같은 아파치 보유국인 일본도 한국의 추가 도입을 질투하고 있는데요. 원래 일본은 63대의 아파치를 라이센스 생산하려 했지만 13대에서 양산을 중단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본 미국이 대당 2,200억을 청구하면서 사업에 완전히 파토났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인 한국은 100대의 아파치를 대당 500억에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이 먼저 라이센스 생산을 권유하며 부여 회피 대접을 해주니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의 아파치 100대 운용은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겠다는 과거와 달리 이젠 인명과 자산 가릴 것 없이 그 어떤 피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강한 의지인데요. 한국의 아파치 도입은 휴전 이후 70년 동안 경쟁한 남북의 군비 경쟁에서 한국의 승리의 쐐기를 박은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